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그야말로 점입가경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맞느냐 이런 논란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데요. 주말 사이에 정말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신 표창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월 9일부터는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아침 뉴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애국당 네. 조원진 대표시죠.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에서 그 인공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화형식 이렇게 하고 플랜카드 태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이 이제 즉각 제지는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죠. 대단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고요. 네. 과거 우리가 북한이 예를 들어 핵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도발을 해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난 분들이 나오셔서 한 행동, 네. 그것과 대단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네. 북한 측에 참가를 요청해서 그들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초청을 받은 손님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선 뭐 북한에 대한 감정이나 남북관계, 북한의 도발 이런 건 둘째로 치고요. 네.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겠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바꾸든지 네. 분란을 일으키겠다. 네. 그럼으로써 이 정권을 흔들고 네. 그 반사 이익으로 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겠다. 이러한 대단히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봐야죠. 반사이익으로 고도의 이익을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행위로? 우선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표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탄핵과 네. 재판과 기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얻고 싶은 거겠고요. 네. 또 하나는 현 정권이 흔들릴수록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후의 사면이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이끌어내기 쉽겠다는 판단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다가올 지방선거 이후에 각종 선거들에서 보수의 결집과 보수 세력의 확장 네. 그런 계산들이 쭉 깔려 있다고 봐야죠. 보수 세력의 결집과 확장. 근데요, 아무리 이런 화형식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혀 별개의 사안 아닐까요? 긴 안목에서 아마 그러한 그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당장은 우선 네. 흔드는 거죠. 네.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방해를 함으로써 네. 어쨌든 이 정권이 하는 일마다 잘못된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이겠고요. 네. 그런 목표를 1차 달성을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빠진 지지율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때문에 네. 보수 강세인 국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보수 세력이 남북 긴장이 고조가 되고 네. 북한에 대한 공격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 과거는 이제 조금 용서할 테니 보수 네. 잘해봐라라고 예. 하면서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위배되죠. 당연히 위배되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평창올림픽을 주목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내 정치용으로 이렇게 보수 세력의 결집, 지방선거를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방해 놓는다, 회방 놓는다.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냐 안 나냐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이런 상황. 네. 어찌 보자면 너무 빠르게 진전돼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어리둥절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갑자기 막 현송월 단장이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현소월이 오든 말든 관심 없다. 오히려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 맥락이 다 있죠. 네. 자유한국당도 자가당착, 자기 모순, 자기 번복이거든요. 네. 애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야당들을 네. 소유권 주장했잖아요. 유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을 설득을 해서 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네. 남북 화해 모드로 가자. 네. 같이 협력하자. 이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네. 국회의원 96%의 찬성으로 네. 통과시킵니다. 그게 그 안에 2010년입니까? 2011년에 통과시켜 2012년에 발효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몇 번 개정이 있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새누리당은 네. 북한 선수단을 공식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아, 선수단을요? 예, 북한 선수단을. 그때 응원단이 못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네네. 온다고 하다가 대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대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서 응원했습니까? 그렇죠. 문학경기장에. 네. 완전히 종북 세력인 거죠. 본인들 말을 빌자면. 아, 완전 종북 세력이다. 네, 그런 앞뒤 연원을 보자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네.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2013년, 2012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때 네.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참가 요청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이거 언론에 나온 것도 인터뷰 내용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트위터에. 결국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모든 정당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단일팀 구성은 주장하고 요구하고 법에 명시했던 사안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급박스럽게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조기 교체가 되면서 네.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급박하게 추진이 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갑자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건 목전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그건 갑자기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과 전혀 배치되는 행동이 되니까 예. 순간적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 북한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엔 제재가 있고 네. 북핵 6차 실험까지 갔는데 예. 거기다 ICBM급이 거의 개발됐다고 하는데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도 돼? 라는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의 순수한 불안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 시점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예. 문재인 정권 흔들기 힘드니까 네. 근데 그런 단기간 목표를 위해서 그런 선동 행위를 하다가 네. 결국 자신의 과거 행적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네. 어쩔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우리 국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SNS로 실시간으로 지난 여름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네. SNS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앞말과 뒷말이 전혀 다른 그 모순적 행태를 국민들이 집단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큰 네. 문제는 네. 사실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네, 네. 이 레토릭 이 네. 말은 일본 극우 정치인 도쿄 도지사죠. 예. 고이케인가요? 예, 고이케.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계속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 도대체. 네.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일본 아베를 찾아가서 그 네. 의자의 격 때문에 굴욕 외교다라는 말까지 네.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일본 아베 총리와 말이 더 잘 통합니다라는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까지 해가면서 네. 왜 일본 극우와 자꾸 그렇게 일치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일본에서는 또 한반도기에 또 반대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독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반도기 반대하는 거는 1991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네.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한반도기를 도입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연장된 정권 하에서 도입된 것이고 네. 과거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일본 논리와 같이 가면서 반대하는 거는 마치 독도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해국 행위들을 네. 해서는 안 되죠. 안 네. 되는데도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네.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하고 있느냐. 빨리 좀 태도를 전환해서 네. 얼마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네.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함께 성공을 이뤄내자. 네. 우리가 시작한 것이니 우리에게도 지분은 있다. 네. 북한 환영한다. 어서 와라. 당신들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네. 이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비핵화 이루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유치 소유권을 주장했던 편이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나은 차라리 거죠. 그게 훨씬 차라리. 나은 주장이다. 네네. 그리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과 마치 이제 손을 잡고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평창올림픽 방해 사범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처벌 규정은 없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처벌이죠. 마음의 처벌. 정치적인 처벌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그렇죠. 앞에 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창이 성공 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인데 네. 이게 성공을 해버리면 도쿄 동계 올림픽은 빛을 발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동경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 의사를 표명할 겁니다. 네. 그걸 우리 일단의 야당에서 받아서 똑같이 주장을 한다면 그건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들의 네. 동조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 맥락을 자꾸 국민들께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입장이 나왔는데 곧바로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도쿄도지사가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단일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이분들의 정치 노선과 철학은 어디에 기반하는 거냐. 늘 국익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그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우리가 네. 너무나 잘 아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두 여인이 내가 엄마입니다라고 싸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솔로몬이 한번 당겨봐라. 많이 당기는 사람이 엄마일 테다. 네. 진짜 엄마는 아이가 다칠까봐 포기해버리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아기를 네. 과연 누가 더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단의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아기가 상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국익, 진정한 애국, 네. 진정한 민족주의적 행동이 아닌 거죠. 아시아에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은 처음 아니고요. 삿포로 올림픽이 있었다는 예, 삿포로 말씀을 올림픽이 좀 있었죠. 미리 네, 드렸습니다. 사실 확인. 네.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평창올림픽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이고 네. 이게 이제 올림픽 행사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그 길목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운명을 바꿀 평창올림픽 그래서 평창체제 평창 이후에는 완전히 체제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국내 정치에만 몰입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윤옥 여사의 어떤 관계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저로 배달됐다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 특활비 의혹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쭉 과정을 놓고 보면 이 혐의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측근들에 의해서. 네. 예. 우선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 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운용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왜 국정원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네.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만 국가안보가 제대로 설 것이고 그리고 대북관계도 제대로 잘 풀릴 테니까요. 네.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특활비가 발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 몰래 007 가방에 현금을 들고 가서 네. 문고리 3인방에게 그렇죠. 수억 원씩 전달하는 네. 거기다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이후에도 네. 더 많은 돈을 가져와라고 해서 받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럼 그 이전에 없었느냐? 네. 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특활비를 받았었다라는 네. 것이 드러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민간인 사찰 의혹이 대단히 심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부 고발자 네.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관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예, 예, 은행에서 예. 딱 띠가 둘러져서 그러니까요. 그 프린트까지 다 된 돈이 돈. 5천만 원이 자기한테 네. 왔고 이걸 받고 입을 닫아달라. 그런데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그 당시에 연루가 되었던 비서관이었던가요? 네. 그분은 장인이 준 돈이다. 장인이 준 자기가 돈이라고 했죠. 그 개인 사적인 돈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진술이 바뀌면서 사실 네. 그 돈이 네. 국정원 특활비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오늘 전반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그렇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죠. 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특활비 의혹을 보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인 국정농단, 네. 특히 국정원의 개입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밝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네. 그걸 덮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직무유기가 될 수밖에 예. 없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MB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있다. 이게 일종의 표적 수사, 그러니까 그 정치 보복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김두 수석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 멤버 몇 명이 있다. 5인, 7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근거 있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밝히셔야죠. 저는 누군지 정확히. 그럴 수도 예. 있다고 봐요. 뭐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청와대든 어디든 근무하고 있다면 네. 그 사람들은 밝혀지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밝혀지면 나와야 될 책임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예.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예. 사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예.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면서 예. 마치도 권력을 잡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거 갚아줄게 라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다닌다? 네. 그 사람은 공직 수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예, 있다면 이런 사람이. 네,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네. 그냥 넘겨짚어서 네.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라는 짐작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네. 그건 그들 스스로가 자가당착이고요. 근거를 네. 밝히지 못하고 누군지를 밝히지 못한다면 네. 그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선동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이게 구체적인 사실이 없이 국민을 선동을 하고 있다면 이 자체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 아닐까요? 글쎄, 그건 좀 법적으로는 애매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특정인에 대해서 주장한 게 아니니까 두루뭉술하게 네. 뭐 측근 중에 5, 6명이 이런 사람들이 네. 있다더라 예. 라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가 네.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한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정권 전체 명예를 훼손할 수 있겠지만 정권은 네.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자가 아닙니다.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짜뉴스 처벌법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네. 뭐 처벌 법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이 행위는 자신들이 허위사실 만들어서 유포하는 행위까지는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행위의 어떤 윤리성, 정당성 네. 이 부분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이제 일테면은 이제 그 MB 시절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수 언론들도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MB와 뭐 친노의 뭐 악연 정치라든가 뭐 22년간 이어진 악연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럴 개연성이 있다. 또 마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본인 성명을 통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먹히는 측면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정치권 안에서는 좀 어떠세요? 일부 먹히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담화문, 입장문, 네, 입장 발표와 네.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네. 효과는 그닥 없었다. 효과 없었다. 예, 첫째 질문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네. 그로 인해서 친노 반노의 정치적 네. 보혁 대결을 네. 의도했지만 네. 사실 지금 상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탄핵을 향해서 양진영이 엇갈렸고 네. 이런 상황인데 네. 단지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올린다는 것만으로 이명박을 위해서 보수가 뭉쳐준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보수 내의 상징적인 네. 그 지지 세력들이 늘 있어 왔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거든요. 그런 어떤 전반적인 정세에 대한 판단 착오가 아니겠느냐. 네. 하지만 정치 보복이라는 그 프레임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비슷하게 가서 이렇게 대치시켜 놓는 효과. 네. 그러면서 과거에 이명박 자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보복한 건 인정했지만 네. 지금 벌어지는 것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니 예. 뭐 그런 것 같기도 해. 예. 라는 식의 어떤 예.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동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프레임이 먹혀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거창한 글을 올려도 페이스북에 보면 전부 막 비판 댓글이 쫙 달려 있더라고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또는 자기가 아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니까 그 네. 집단지성의 힘에 네. 어떤 권력자도 천재도 네.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국민들께서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이신 김윤옥 전 여사, 김윤옥 여사의 그 명품백 논란이 또 있어요. 이제 네. 박홍근 의원께서 주장을 해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태인데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사실과
추정, 이걸 좀 분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과 추정. 네, 예. 사실은 드러난 것은 국정원 특활비 중에 일부가 네. 10만 달러라는 그렇죠. 외화가 예. 김희중 전 실장에 의해서 네. 관저, 예. 제2부속실이나 업무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네. 사적인 주거 공간인 주거 공간이죠. 관저. 관저로 전달이 되어서 네. 그 김윤옥 당시 네. 영부인 여사의 수행을 하는 보조하는 한 행정실 직원에게 전달이 되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진술에 의해서 예. 확인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김희중 실장이 이제 네. 인터뷰한 내용인 거죠. 네, 검찰에서 언론에. 밝혔다고 그렇죠. 했고요.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대지신문이 벌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죠.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추정이죠. 네. 확인된 것은 없고 아직까지 제시된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추정 중에 그 시기와 당시 방미 일정 등을 감안한다면 네. 그때 뭐 사진에 찍히거나 예. 또는 수행했거나 목격한 분들에 의해서 네. 김윤옥 여사에게 어떤 들려졌던 명품 가방이나 이런 네. 것들의 출처가 결국 그 돈 아니겠느냐라는 네. 어떤 추정 추론. 예. 추론일 것 같아요. 예. 거기에 그 추론만 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박홍근 의원이 네. 어떤 누군가의 그 대단히 신빙성 있는 네. 어떤 증언, 제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네. 여기에 따라 무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지금 상황에서는 그 여성 행정관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10만 달러로 그러니까 그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예컨대 뭐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이분도 처벌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행정관이요? 아니요. 김윤옥 예, 여사요? 예. 행정관은 전달하는 거죠. 전달자도 처벌 대상이긴 하죠, 원래. 근데 네, 상당히 좀 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애매하다고요? 네. 네. 과연 그 김윤옥 여사가 네. 얼마나 무엇을 인지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예, 예.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인지 모르고 받았을 수도 있다? 네, 이건 그 부분에 글쎄요. 대해서 법적인 부분이 뭐 물론 네. 밝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준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받은 사람의 부인과 준 사람의 진술, 예, 예. 이제까지 뇌물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네. 홍준표 전 대표 등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예. 뇌물을 제공하고 전달한 사람이 진술을 했을 경우에 네. 그 범죄 성격의 특성상 뭐 사진이나 이런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뇌물 전달 사실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척당불기인가요? 그 액자가 대표실에 있었느냐, 네. 의원실에 있었느냐 이것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그렇죠. 무죄 판결이 났지만 무죄 판결이 난 뒤에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럼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단 김 전 실장이 네. 주었다, 전달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그건 네. 자기가 범죄 혐의를 인정. 불이익을 예. 받으면서까지 한 진술이란 말이죠. 예. 그럼 그 구체성과 어떤 그 장소, 시간 등에 있어서의 사실관계만 정황만 확인된다면 네. 이건 받았다고 이제 주장되는 사람, 그 사람이 난 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건 범죄 혐의 입증 거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가 착복했느냐 그러면 네. 김윤옥 전 여사에게 예. 전달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배달 사고 소위 말하는. 행정관이 그냥 네. 예. 행정관이 자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그럴 수 되면 있죠. 자기가 네.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지어야 돼요. 그 10만 달러에 대한 네. 횡령죄. 네, 횡령죄.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전달함으로써 무엇인가 네. 기대했다면 뇌물죄도 당연히 뇌물수수죄도 들어가야 되겠죠. 이 국고손실죄도 국고손실죄도 들어가고요. 네, 특경법상. 알았다라면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행정관이 그걸 받았다라면 자기가 썼다 배달 사고다라고는 못 하겠죠. 그걸 전달했다면 그건 자신의 업무였기 때문에 네. 자기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네. 단지 지시받은 대로 네. 전달해달라는 요구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예.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김윤옥 여사가 이것을 받았느냐, 네. 그리고 받았다는 사실이 예. 얼마나 이 행정관의 진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그럼 그 출처가 어디에 네. 사용했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아. 상당히 그 부분 이후가 수사가 이게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수사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그런데요, 통상 누가 돈을 가지고 오면 이게 무슨 돈이야?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묻게 마련이기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인지 모르고 받았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 거기다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예. 김인옥 여사나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서울시장도 하셨고 예.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도 기업인으로서 당연히 한때 오래 뭐 있었죠. 수사의 예. 대상도 많이 되셨고 네. 여러 차례의 그 법망에 올라가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누가 돈을 줬을 때 덥석 아무 이유 없이 받을 분이 절대로 아닌 거죠. 네. 도대체 이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네.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보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가 이를테면은 이제 박홍근 의원이 제기한 대로 명품백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앞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그 이제 장성명 전 비서관이 네네. 이제 피의자로 소환이 된 상황인데 이를테면 장진수 주무관 같이 이렇게 뭐 문제가 생길 때 입막음용으로 쓰기도 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원세훈 전 원장 아들 집 사는 돈까지도 쓰였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예. 사적 유용한 흔적들이 계속 발견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원세훈 전 원장의 아들, 예? 10억을, 강남에 10억. 현찰을 가지고 와서 뭐 개수기를 사용하고, 예. 평범한 집에는 개수기가 없거든요. 그럼요. 그건 도저히 참 납득이 안 가는 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어떤 도덕성이 무너져 있었던 상태이고. 그러니까 돈을 막 멋대로 쓰는 예.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죠,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이게 그냥 넘기기 굉장히 어려운 수순으로 가는 건데요. 관련자들은 전부 조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장성명 그리고 그 윗선인 누굽니까? 권재진. 네. 당시 민정수석이었죠. 네. 그리고 민정수석 다음 위에는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엄밀하게 수사의 원칙상으로만 보자면 네. 아직까지는 도달한 단계가 민정수석 휘하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까지 있죠. 네. 그래서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사의 원칙상을 벗어나서 네. 자유로운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이게 거기에서 과연 민정수석 선에서 이루어진 일일 수 있겠느냐 네. 도대체가 거기다 총리실까지 연관되어 그렇죠. 있고요. 예. 관저라든지 부속실까지 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예. 민정수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영역에서 이미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국정원도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민정수석의 상관인 비서실장 그리고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이걸 몰랐다면 너무나 무능한 대통령일 테고 네. 그리고 대단히 꼼꼼한 성격의 대통령임은 우리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 꼼꼼한 대통령. 전혀 그 대통령 그 꼼꼼한 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부하 직원들에 의해서 이 엄청난 국고 손실이 있었다? 이건 네.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수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 네. 본인도 입장 발표문에서 나에게 물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이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다 내가 알고 내가 지시한 건데 왜 자꾸 밑에 사람들 불러다가 나를 이렇게 모멸스럽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본인도 수사를 받으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날 기자회견인데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으셨는데 나에게 네. 물어라 이래놓고 질문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부 예. 바깥에 기자들이 건물 바깥에서 엄청나게 구름처럼 기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결국은 질문 하나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재호 대표 있잖아요. 네, 예, 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다. 희망사항이시겠죠. 희망사항이다.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본다면 요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구? 어떤 요구요? 정권에 대해서. 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거라고요? 네. 어, 이런 일만은 없게 해달라. 해주세요. 네. 아,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를 뭔가 소환하지 말아주세요. 예, 거기에 이제 두 가지죠. 네. 나오는 게 하나는 네. 당신들 과거 참여정권 때 파일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한다면 우리는 이걸 터뜨리겠다. 네. 그리고 서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것을 비밀에 붙이겠다. 또 다른 쪽으로는 여러 가지 힘드시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만 그렇게 네. 치욕스러운 검찰 포토라인 서는 일만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정권의 협력을 열심히 하겠다. 네. 두 가지의 사인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당부의 성격이 훨씬 크다 이런 네. 말씀 좀 주셨는데, 근데 국민들은 자꾸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우기 때문에 혹여라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두 정부 시절에도 민주정부 10년간에도 국정원 특활비를 마치 통치자금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방식으로 쓴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참 봐야 됩니까? 이해하기 힘든 게 두 가지죠. 네. 하나는 그 당시에 네. 그 국정원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독대를 안 하겠다라고 실제 그렇죠. 독대도 전혀 독대도 이루어지지 안 했죠. 않았어요. 예. 국정원에 대해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고 국정원을 위해서 어떤 네. 것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검찰은 대단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정권에 대해서 네. 이후에 보복을 네. 했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죠. 네. 그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네. 과연 그런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냥 가만뒀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밝혀내고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네. 불이익을 주고갔던 네. 그 꼼꼼한 정권인데 그러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더군다나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와 서로 구두 협의해서 네. 내가 집필을 좀 하려고 하니 네. 이 대통령 기록물을 좀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오. 네. 그럼 얼마든지 그건 하십시오. 이렇게 해놓고선 네. 그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 반출했다고 막 공개하고 그랬죠. 수사하고 난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정권인데 맞아요. 과연 예. 국정원 특활비를 그렇게 받고 썼다는 것을 알았다면 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혀 저는 그건 말도 안 그분은 되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예.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 각하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 주신 걸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국정원의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여러 다스 의혹, BBK 의혹, 또 이 댓글 사건, 사이버 사령부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 이거 네, 감사해달라고 감사 청구하셨어요. 네. 어떤 결과 받으셨어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결과를 안 받았고요. 감사원의 감사 착수의 경로 네. 중에 보면 국민감사 청구가 있고 그다음에 인지가 있고 네. 정기감사가 있고 네. 감사 요청을 국회나 또는 그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네. 있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택한 것이 국민감사 청구였거든요. 네. 그 국민감사 청구에 대한 요건, 사유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인데 네. 아직 그 과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성남공항 네.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건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네.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뒷거래가 있지 않았겠느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들도 네.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공항이란 곳이 우선은 수도권 방공, 그렇죠. 공중을 방어하는 최전방 요충지죠. 네. 거기에다가 대통령 전용기 네. 공군 1호기가 그렇습니다. 이착륙하는 곳이고 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대한민국에 주재하고 있는 네. 외국인들, 특히 중요 네. 공간 인사라든지 주재원들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우리가 국제적인 협력 상호작용이거든요. 상호 네, 협력 네. 관계인데 우리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재난이나 전쟁이나 네. 질병이나 그러면 이분들을 빨리 본국으로 소개시켜 드려야 돼요.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우리 교민들이 네. 본국으로 왔듯이 그때 제일 거점 포인트가 서울공항입니다. 네.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부분은 정말 안전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네. 제1 롯데월드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서울공항의 활주로를 네. 5도 틀어야 되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국가안보상으로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에서 다 안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줄곧 안 돼 왔었는데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반대하니까 공군 참모총장을 경질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이 안 된다, 안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대통령이 경제인들 모임에 가서 공개적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면에는 그러면 네. 어떠한 그런 재벌이나 경제인들 네. 혹은 롯데그룹과의 이면의 거래가 있었겠느냐라는 네. 합리적 의심이 또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분명히 거기다 이제 제1 롯데월드로 인해서
한창 싱크홀 문제, 네. 또 속초노수의 물 양이 맞아요, 갑자기 맞아요. 줄어든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잖아요. 네.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거든요. 안전 문제에 대한 것도 분명히 살펴봐야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전부 보면 적폐청산 피로도가 아니라 파도 끝이 없는 정도로 네, 네. 지금 문제 제기와 의혹거리 막 쟁점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꾸 적폐청산 피로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파봐야 되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제도 개혁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건 저희들이 가장 필요하고 검찰이 가장 필요하죠. 너무 일이 많고요. 네. 정말 평화롭게 잘 서로 존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인 비리, 부패 또는 의혹들 네. 이런 것들을 없었던 것으로 그냥 묻어둔다면 네. 언젠가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우리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이나 또는 경제 기반이나 네. 또 공직의 투명성, 공개성, 신뢰 이런 것들은 다시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다 밝혀내고 제도 개혁까지 이뤄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고 특히 입법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시더라도 네. 필요한 법안이기 네. 때문에 끝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그 네. 의자의 격 때문에 굴욕 외교다라는 말까지 네.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보다 내가 일본 아베 총리와 말이 더 잘 통합니다라는 국가에 대한 배신 행위까지 해가면서 네. 왜 일본 극우와 자꾸 그렇게 일치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일본에서는 또 한반도기에 또 반대를 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독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한반도기 반대하는 거는 1991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네. 남북 단일팀 구성에 한반도기를 도입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신들의 연장된 정권 하에서 도입된 것이고 네. 과거에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인데 이걸 지금 와서 일본 논리와 같이 가면서 반대하는 거는 마치 독도에 대한 반대와 마찬가지로 연결되거든요. 이런 해국 행위들을 네. 해서는 안 되죠. 안 네. 되는데도 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네.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하고 있느냐. 빨리 좀 태도를 전환해서 네. 얼마 안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네.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함께 성공을 이뤄내자. 네. 우리가 시작한 것이니 우리에게도 지분은 있다. 네. 북한 환영한다. 어서 와라. 당신들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네. 이제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비핵화 이루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주신 대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 유치 소유권을 주장했던 편이 훨씬 낫다. 그게 훨씬 나은 차라리 거죠. 그게 훨씬 차라리. 나은 주장이다. 네네. 그리고 완전히 바꿔가지고 네. 지금 일본의 극우 세력과 마치 이제 손을 잡고 평창올림픽을 방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평창올림픽 방해 사범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처벌 규정이 있을까요? 처벌 규정은 없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의 처벌이죠. 마음의 처벌. 정치적인 처벌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그렇죠. 앞에 두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창이 성공 잘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인데 네. 이게 성공을 해버리면 도쿄 동계 올림픽은 빛을 발해버려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동경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 의사를 표명할 겁니다. 네. 그걸 우리 일단의 야당에서 받아서 똑같이 주장을 한다면 그건 과거 우리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네. 동조했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 맥락을 자꾸 국민들께서 역사적 맥락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입장이 나왔는데 곧바로 일본의 극우 정치인인 도쿄도지사가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단일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간다면 도대체 이분들의 정치 노선과 철학은 어디에 기반하는 거냐. 늘 국익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 그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우리가 네. 너무나 잘 아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두 여인이 내가 엄마입니다라고 싸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솔로몬이 한번 당겨봐라. 많이 당기는 사람이 엄마일 테다. 네. 진짜 엄마는 아이가 다칠까봐 포기해버리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이라는 아기를 네. 과연 누가 더 성공하도록 노력을 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일단의 그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아기가 상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진정한 국익, 진정한 애국, 네. 진정한 민족주의적 행동이 아닌 거죠. 아시아에서 우리가 평창올림픽은 처음 아니고요. 삿포로 올림픽이 있었다는 삿포로 말씀을 올림픽이 좀 있었죠. 미리 네, 드렸습니다. 사실 확인. 예,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평창올림픽 얼마 안 남았고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올림픽이고 네. 이게 이제 올림픽 행사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그 길목에 서 있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 운명을 바꿀 평창올림픽 그래서 평창체제 평창 이후에는 완전히 체제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유한국당이 너무 국내 정치에만 몰입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윤옥 여사의 어떤 관계된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저로 배달됐다는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이 특활비 의혹은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 쭉 과정을 놓고 보면 이 혐의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측근들에 의해서. 네. 우선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의 국정농단, 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그 네. 국정원의 비정상적인 운용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왜 국정원이 이렇게 망가졌느냐. 네. 국정원을 바로 세워야만 국가안보가 제대로 설 것이고 그리고 대북관계도 제대로 잘 풀릴 테니까요. 네.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특활비가 발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 몰래 007 가방에 현금을 들고 가서 네. 문고리 3인방에게 그렇죠. 수억 원씩 전달하는 네. 거기다가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이 된 이후에도 네. 더 많은 돈을 가져와라고 해서 받았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럼 그 이전에 없었느냐? 네. 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특활비를 받았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허를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 시민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이슈파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그야말로 점입가경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이 맞느냐 이런 논란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송월 단장을 비롯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어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인데요. 주말 사이에 정말 뉴스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신 표창원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월 9일부터는 평창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노력과 역할이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아침 뉴스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애국당 네. 조원진 대표시죠.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역에서 그 인공기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 화형식 이렇게 하고 플랜카드 태우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들이 이제 즉각 제지는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죠. 대단히 치밀하고 계산적이고요. 네. 과거 우리가 북한이 예를 들어 핵 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네. 도발을 해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일어난 분들이 나오셔서 한 행동 네. 그것과 대단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네. 북한 측에 참가를 요청해서 그들이 우리 요청을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초청을 받은 손님이 와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선 뭐 북한에 대한 감정이나 남북관계, 북한의 도발 이런 건 둘째로 치고요. 네.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겠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참가를 바꾸든지 네. 분란을 일으키겠다. 네. 그럼으로써 이 정권을 흔들고 네. 그 반사 이익으로 네.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겠다. 이러한 대단히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이라고 봐야죠. 반사이익으로 고도의 이익을 얻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행위로? 우선 직접적으로는 그들이 표방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탄핵과 네. 재판과 기소 이런 부분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를 얻고 싶은 거겠고요. 네. 또 하나는 현 정권이 흔들릴수록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후의 사면이라든지 그런 조치들을 이끌어내기 쉽겠다는 판단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다가올 지방선거 이후에 각종 선거들에서 보수의 결집과 보수 세력의 확장 네. 그런 계산들이 쭉 깔려 있다고 봐야죠. 보수 세력의 결집과 확장. 근데요, 아무리 이런 화형식을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전혀 별개의 사안 아닐까요? 긴 안목에서 아마 그러한 그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당장은 우선 네. 흔드는 거죠. 네. 정권을 흔들고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방해를 함으로써 네. 어쨌든 이 정권이 하는 일마다 잘못된다,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목표이겠고요. 네. 그런 목표를 1차 달성을 하게 되면 네. 그다음에는 이제 대통령이나 집권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빠진 지지율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 때문에 네. 보수 강세인 국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보수 세력이 남북 긴장이 고조가 되고 네. 북한에 대한 공격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다시 과거는 이제 조금 용서할 테니 보수 네. 잘해봐라라고 예. 하면서 보수 세력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계산들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위배되죠. 당연히 위배되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모두 평창올림픽을 주목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내 정치용으로 이렇게 보수 세력의 결집, 지방선거를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방해놓는다, 회방놓는다. 우리 국민들께서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네.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나냐 안 나냐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 이런 상황. 네. 어찌 보자면 너무 빠르게 진전돼서 우리 국민들도 아마 어리둥절한 이런 상황이 아닌가. 갑자기 막 현송월 단장이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평양올림픽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현송월이 오든 말든 관심 없다. 오히려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시 맥락이 다 있죠. 네. 자유한국당도 자가당착, 자기 모순, 자기 번복이거든요. 네. 애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야당들을 네. 소유권 주장했잖아요. 유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들을 설득을 해서 네.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다. 네. 남북 화해 무드로 가자. 네. 같이 협력하자. 이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을 네. 국회의원 96%의 찬성으로 네. 통과시킵니다. 그게 그 안에 2010년입니까? 2011년에 통과시켜 2012년에 발효가 되는 네. 거죠. 그리고 몇 번 개정이 있긴 했지만 네. 그 이후에도 2014년 아시안게임 때 새누리당은 네. 북한 선수단을 공식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아, 선수단을요? 네, 북한 선수단을. 그때 응원단이 못 내려왔잖아요. 안 내려왔잖아요. 네네. 온다고 하다가 대신, 갑자기 그렇죠. 그래서 대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서 응원했습니까? 그렇죠. 문학경기장에. 네. 완전히 종북 세력인 거죠. 본인들 말을 빌자면. 아, 완전 종북 세력이다. 네, 그런 앞뒤 연원을 보자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네. 나경원 의원도 본인이 2013년, 2012년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 때 네.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참가 요청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이거 언론에 나온 것도 인터뷰 내용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죠. 트위터에. 결국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모든 정당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단일팀 구성은 주장하고 요구하고 법에 명시했던 사안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갑자기 급박스럽게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정권이 조기 교체가 되면서 네. 다른 정권이 들어서서 급박하게 추진이 되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갑자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건 목전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그건 갑자기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것과 전혀 배치되는 행동이 되니까 예. 순간적으로 국민들의 불안 심리, 북한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유엔 제재가 있고 네. 북핵 6차 실험까지 갔는데 예. 거의 ICBM급이 거의 개발됐다고 하는데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줘도 돼? 라는 그렇죠. 당연히 국민들의 순수한 불안감 이 부분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걸 이 시점에서 이용하지 않으면 예. 문재인 정권 흔들기 힘드니까 네. 근데 그런 단기간 목표를 위해서 그런 선동행위를 하다가 네. 결국 자신의 과거 행적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네. 어쩔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옛날 같지 않아서요. SNS로 실시간으로 지난 여름에 그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이게 네. SNS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앞말과 뒷말이 전혀 다른 그 모순적 행태를
국민들이 집단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더 네. 큰 문제는 네. 사실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네, 네. 이 레토릭, 이 네. 말은 일본 극우 정치인 도쿄 네. 도지사죠. 예. 고이케인가요? 예, 고이케.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 지금 계속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도대체. 네. 지난번 홍준표 대표가 일본 아베를 찾아